공유됐나요? 네네. 이제 한 번에 다 보이죠, 그 창. 하여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상속, 우월, 컴포지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고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도 제 PPT를 보고 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전에 이걸 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골라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러니까 상속과 컴포지션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은 싹 이득이기 때문이죠. 실제 그 산업화 사회에서 바퀴가 대표적인 재사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때 타이어를 직접 막 고무 녹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막 이런 타이어가 신발보다 싼 곳 이런 데서 사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누군가 타이어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다가 제 코드에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상속과 컴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속과 컴포지션 둘 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바퀴를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코드에서는 재사용을 클래스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사용을 하는데 바퀴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내부에 바퀴를 가지고 있는 컴포지션이라는 방식을 따를 것인지 이 둘 다 똑같은 목적인데 음 이게 좋냐 나쁘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떠나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상속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컴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고 컴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상속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능은 하거든요. 한번 예를 보실까요? 이거는 그 간략하게 나타낸 UML인데요. 똑같이 분무기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방식은 그러니까 분무기가 머리랑 몸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와 몸통을 부품으로 삼아서 분무기에 뾱뾱 이렇게 꽂아 넣는 그 컴포지션 방식을 사용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워터 보틀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분무기를 만드는데 워터 보틀을 상속해서 만드는 하여튼 컴포지션으로 상속을 그러니까 말이 된다.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속을 컴포지션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 선생님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사람 클래스를 상속을 했었는데 반대로 선생님 클래스를 만들 때 사람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컴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드 정리를 해보자면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상속과 컴포지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둘은 서로 대체를 해서 모델링하는 게 가능은 하다. 물론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것을 게 지금 중요한 요지고요. 근데 이게 둘 다 가능을 하면 두 개 다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컴포지션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어떤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각 상황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언제 상속을 써야 되고 언제 컴포지션을 써야 하는지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4번인데요. 이거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를 보면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두 방법 중에 반드시 이걸 선택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기계상의 차이 때문에 하나를 더 고르는 게 더 효율적일 때입니다. 저희 약간 컴퓨터 구조 시간 같긴 한데 한번 메모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상속을 할 때 그 메모리가 어떻게 잡힐까요? 이거 박스 클래스는 지금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그냥 new 박스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렉탱글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잡히겠죠. 네. 그래서 상속을 할 때는 메모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쭈루룩 잡히죠. 근데 컴포지션은 어떨까요? 컴포지션으로 할 경우 메모리는 어떻게 잡히냐면 처음에 렉탱글이라는 이 클래스를 먼저 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 렉탱글 그 메모리가 이렇게 쪼록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박스라는 거는 이제 안에 렉탱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박스를 생성할 때도 이렇게 빨갛게 메모리가 쪼록 잡히겠죠. 앞에 상속 버전과 컴포지션 버전을 둘 다 생각을 해보면 상속은 쭈르륵 잡히는 반면에 컴포지션은 이렇게 메모리가 나눠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메모리 용량 이거는 3칸이 잡혔고 이거는 4칸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용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용량 문제는 굉장히 미미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메모리상의 차이는 실행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지금은 컴포지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객체를 하나만 들고 있었잖아요. 그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근데 만약에 그 컴포지션을 구성할 때 그 객체가 50개, 60개를 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 객체가 메모리에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흩어져서 잡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점이 그 실행 성능에 문제를 줄 수 있는데 이거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첫 번째 병목점으로는 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리하려면 이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이제 현대의 거의 모든 CPU는 CPU 안에 캐시 메모리를 두잖아요. 근데 이제 캐시 메모리를 두고 CPU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메모리로 가서 들고 오는데 이 들고 올 때 그 필요한 것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 주변의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같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같이 가지고 온 애들이 캐시 메모리에 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또 CPU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캐시 메모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쭉 가져와서 빨리빨리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속 모델로 객체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한 번에 캐시 메모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상속은 메모리가 따라락 붙어서 있으니까 한 번 가지고 올 때 한 번에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면에 컴포지션으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의 부품 수만큼 메모리로 로딩을 해오겠죠? 그러면은 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개밖에 없지만 제가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품이 50개, 60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 50개, 60개를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실행 성능이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 실행 중에 두 번째 병목점은 메모리 할당과 해제 관련된 측면입니다. 이거는 실제 JVM을 돌리는 버전이 뭔지, 그리고 그 내부에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하여튼 메모리 할당과 해제 시간이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상속 모델의 경우는 할당과 해제가 딱 한 번씩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메모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그러니까 좀 유리한데, 컴포지션은 최소 한 번은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부품 수만큼 류를 해서 그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할당과 해제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실행 성능이 좀 중요한 거라면 컴포지션보다는 상속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의 경우는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용도 때문에 상속을 고를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다형성 개념인데요. 어떤 부모형으로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고 한 번에 포문을 돌리고 싶을 때, 근데 자식 객체마다 포문을 돌리고 싶은데 행동이 달라지게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UML에서는 그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를 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여기에 어택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택을 하면 자식마다 좀 다른 행동을 하면서 한 번에 포문으로 쫘라라락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다형성을 사용할 때는 상속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형성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 경우 상속을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두 번째 경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입니다. 먼저 컴포지션을 사용하면 관리하기 불편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티처 안에 펄슨이라는 그 부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포지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펄슨이라는 부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펄슨의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릴레이 함수? 약간 그 래퍼 함수 같은 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고작 하는 게 뭐냐? 그 펄슨의 체인지 네임을 호출하는데 이 티처에서 체인지 네임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펄슨의 이름을 호출하는 건데 티처에서 또 굳이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 이런 함수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굳이 좀 길어지게 되겠죠. 길어지면 아무래도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면 부모의 메서드를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함수가 없어진 거를 볼 수 있죠. 여기 함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부모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래퍼 함수 같은 거를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 작성이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유지보수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상속을 사용하면 관리하기 불편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들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깊은 상속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속 구조가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한번 바꿔봤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B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모든 자식 클래스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막 B 고치면 D가 잘 작동하나? E가 잘 작동하나? F가 잘 작동하나? 이런 거를 다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실 컴포지션도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한데, 상속보다는 아무래도 덜 하겠죠? 왜냐면, 상속은 모든 기능을 다 내려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느낌이라면, 컴포지션은 부품을 이렇게 꽂아서, 필요한 것만 다시 사용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컴포지션은 부품처럼 꼽아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독자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페이스나 다형성이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상속 관계는 이런 조그만한 부모 클래스의 변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외에 일반적인, 가장 많은 경우겠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세 가지는 굉장히 케이스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공통적인 규칙과 합의에 따라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공통적인 합의는 보통 이럴 건데요. is어 관계와 has어 관계에 충실하자라고 이펙티브 자바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책인데 이 책이 약간 자바 프로그래밍의 정석 같은 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살짝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최신판들은 사람들이 다 빌려가고 2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막 부랴부랴 2판을 발췌해가지고 여기 붙여 넣어봤는데요. 여기서 계승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상속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B는 확실히 A인가?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만약에 확실히 A, is a 관계가 맞다면 상속을 쓰고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컴포지션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자바 자바 유틸 밑에 프로퍼티스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자바 기본 라이브러리조차에서도 is어, has어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프로퍼티스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에 이 클래스는 해시 테이블을 상속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성 프로퍼티스가 해시 테이블일까요? 그러니까 속성 리스트면은 이제 뭐 키는 뭐 밸류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시 테이블도 뭐 키 밸류 이렇게 다 돼 있고 근데 뭔가 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헷갈려요. 근데 뭔가 확실히 이즈어 관계가 아닐 때는 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자바 기본에서 구현한 거는 상속으로 구현을 해놨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프로퍼티스라는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 P가 있잖아요.
이 P로 이제 뭐 함수를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P가 접근할 수 있는 함수는 getProperty라는 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는 properties만의 함수고 또 ge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et 함수는 그 해시 테이블의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get 뭐 p.get 하겠다 그러면은 키 값을 주면은 당연히 value 값을 주겠지라는 그 어떤 예상을 하잖아요. 코드를 짤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이 get property라는 메서드는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값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해시 테이블에서 상속받은 이 밑에 get 메서드는 그냥 기본 값 이런 거 없고 그냥 없으면 너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좀 그래서 뭐 엄청난 뭐 단점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책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경우처럼 컴포지션이 적절한 곳에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뭐 구현의 어떤 세부 사항이 노출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겠죠. 제가 참고한 이 책에서는 이즈어 관계가 아니라면 제발 컴포지션을 써라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앞에 세 가지 경우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클래스를 짤 때는 세 가지 경우도 따져서 상속을 사용할지 아니면 컴포지션을 사용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현명하게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는데요. 막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 그 항상 그 이 막 슈몰 세미나 들으면서 음 거의 모든 분들이 막 교훈 같은 거를 되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막 감동적이고 그게 너무 좋았어서 저는 교훈까지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제가 그냥 작년에 좀 느낀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죠. 그래서 나누고 싶은데 저는 그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처음으로 기숙사 광주에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는 어떤 인공지능을 6개월 동안 기숙하면서 배우는 어떤 교육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갈 때, 나 진짜 인공지능 인재가 되어야겠다. 나 인공지능 정말 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막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주변 친구들은 막 이만큼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배워서 해내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막 활용은 당연히 어렵고 막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의욕은 정말 넘치는데 막 저만 막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막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 막 저에 대한 막 실망 이런 게 되게 많이 들면서 막 밤에 그 혼자 이렇게 기숙사니까 이제 자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막 엉엉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가로로 흐르는 그거 있잖아요. 진짜 거의 매일 막 그런 거를 느끼면서 막 그랬었는데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고 맨날 수학만 하고 수학도 막 잘하면 좋은데 이거 보는 것처럼 막 내가 만든 AI 막 고양인데 개라고 하고 막 틀렸잖아요. 이거 계속 막 못하고 이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이랬는데 어, 느낀 건 어, 공부하면서 느낀 건 계속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이 떨어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물을 채우면 그 물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은 다들 이제 1월이고 하다 보니까 다들 뭐 신년 계획을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이래도 너무 뻔한 얘기죠. 하여튼 뭐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컨트롤 B를 누르면 그 함수 구현부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작년 여름에 알았거든요. 완전 신세계였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북 사이트인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되게 정말 좋은 무료 이북 사이트를 제가 찾았는데 이 사이트는 제가 비밀리에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모든 책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